거기 문제에서 각 n분의 50파이거든? 걔가 밑줄 2, 4분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각과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을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만약에 1사분면의 각이 있어. 그러면 일반각 구조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일반각은 2n파이 하고 플러스 네모 이거거든요. 근데 요 2n파이는 뭘 의미하냐? 이제 주기를 의미하죠. 몇 바퀴 돌았냐 요거. 몇 바퀴 돌았는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결국은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각, 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각이라는 게 뭐냐? 자, 4분면이 있다고 해봐. 그럼 4분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몇 도까지만 보이냐면 360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사람 눈에는. 그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애가 어차피 앞에 있는 EM파이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의미하고,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결국은 동경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각은 얘가 결국 동경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구나. 요 생각을 가지고 가보시면, 자, 1사분면에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사분면이야? 그러면은 2n파이에다가 플러스 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0에서. 그래서 0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각이 2n파이 하신 다음에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4분면을 그렸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4분면을 그렸어. 그랬을 때 동경이 지금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라고. 요 사이에.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진 게 이제 동경이 되고, 그게 바로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네. 내가 n분의 50파이예요. 자, n분의 50파이라는 건데 이 친구가 2, 4분면의 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이제 n이 있으니까 2n파이라고 잡고 2, 4분면. 그럼 2, 4분면이면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가 2n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파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n이 뭐라고 그랬어요? n이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n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자, n의 범위를 잡아보면 n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작아요? 100보다 작은 거지. 그럼 얘를 변형을 해볼게. 얘를 가운데를 n분의 50파이로 해봐. 그럼 n분의 50파이로 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 자, n분의 1로 뒤집어요. 그럼 n분의 1로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100분의 1이 되고 여기가 10분의 1이 되겠죠.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그 다음에 50파이를 곱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50파이를 곱하면 이 친구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가 50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50파이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구하는 각이 이 각인데, 이 각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5파이보다는 어떤 거야? 작거나 같은 거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건데, 첫 번째, 2,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파이보단 작겠죠. 누가? n분의 50파이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 지나갔죠? 그럼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 지난 다음에 다시 2, 4분면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주기를 2파이만큼 더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5파이, 2파이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n분의 50파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돼요?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파이까지 가면 되니까 여전히 한 번 더 갈 수 있네.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9파이보다는 크고 n분의 50파이가. 그리고 누구보단 작아요? 5파이보단 작아요. 이렇게 나오면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냐? 이제 n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n값 찾으면 되니까 파이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역수로 또 뒤집어요. 역수로 또 뒤집으면 50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 역수 뒤집으니까 1보다는 커지고 2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 아이고 잠깐만. 뒤집으니까 50분의 n이죠. 네, 미안.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n을 50을 곱해요. 50을 곱하면 50보다 크고 n값은 뭐보다 작은 거야? 10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니? 그럼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는 일단 몇 개가 나오냐? 51부터 99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개수 구하는 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시면 48이고 1을 더하니까 49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 그럼 두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일단 똑같이 계산을 파이 날려. 그 다음에 뒤집어. 그럼 뒤집으면 50분의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0을 곱해요. 그럼 50을 곱하면 얘는 3분의 50보다는 크고 여기는 20보다 작은 거지. 근데 3분의 50이 대략 얼마냐? 18이 안 되죠. 17도 안 되고 16점 얼마예요, 얘가. 16점 얼마. 됐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n값은 누가 될 거냐? 얘는 17, 그냥 쓸게요. 18, 19.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개. 마지막 이 친구. 똑같이 파이 날린 다음에 뒤집으시면 50분의 n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1이 되고 여기는 9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50을 곱해. 그럼 50을 곱하면 10보다 크고 n값은 50을 곱하니까 9분의 100이네요. 9분의 100. 그럼 9분의 100은 11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n값은 누구 하나 딱 나오는 거야? 11.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49, 50, 51, 52, 53. 그래서 정답 53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하나 볼게요. 2번 문제는 도형 문제죠. 이 친구는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갑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일단은 부채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부채꼴 OAB가 있대요. 그리고 AB랑 AC가 같아지니까 ABC도 부채꼴이 되거든. 그럼 어떤 그림이 되냐? 잘 봐. 이런 그림이 돼. 요렇게 해서 일단 부채꼴 하나를 크게 그려. 요게 돼서 이 친구가 A고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 또 어떻게 되냐? 요 정도 위치에서 요렇게 잡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좋아요? 좋은 거 아니죠? 네, 정신 차리시고 요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요게 5예요. 여기가 세타고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있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일직선이죠? 여기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그림이 약간 어떻게 돼야 되나? 약간 이상해졌는데? 약간 삐져나왔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각이 돼버렸네? 그냥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봐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ACB의 넓이, 첫 번째 ACB 부채꼴의 넓이가 4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고 나와 있거든. 됐니? 그럼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얘들아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등변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밑변에 수선을 내려. 그러면 요각 있죠? 요각. 요각. 요각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2분의 세타가 돼요. 절반각이 되죠? 그러면 요각 있죠? 요각. 되니?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되니?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렇게 파란색 테두리 친 요 파란색 테두리 친 부채꼴의 넓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반지름을 일단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각을 알면 될 텐데 요 각을 이제 뽑을 수가 있죠. 뭐예요? 파이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파이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돼?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를 식을 한번 써볼게요.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뭐예요? 중심각이죠? 그럼 중심각 쓰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건데 요 친구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4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파이 플러스 세타 있죠? 날리세요. 이렇게 날리고요. 그 다음에 4랑 날아가네. 따라서 결론 R제곱은 얼마인 거야? 3인 거고 R값은 루트 3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알아낸 거죠. 이렇게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자, 내가 조그만 부채꼴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 조그만 부채꼴. 조그만 부채꼴이 그림이 좀 이상해져서 조그만 부채꼴이야 이거. 요거거든. 지금 조그만 부채꼴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B, A 여기가 O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수선을 내린 거죠. 그럼 수직 이등분이 됐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를 이제 어떻게 구할래?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래? 됐어? 근데 봐봐. 이 각이 얼마냐? 이 각이 아까 2분의 세타였거든요. 여기가 2분의 세타.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길이를 이제 알아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여기가 뭐야? 1이야, 1. 됐니?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OA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얘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거로. 됐어? 1의 제곱에서 4분의 3. 4분의 3을 빼니까 4분의 1.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 이거네. 그럼 잘 봐.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그럼 뭐예요?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구나. 이게 되는 거죠. 끝. 그럼 2분의 세타가 60도잖아요. 그럼 답 찾읍시다. 세타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다. 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의 정답은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해주시면 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겠어요? 120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시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이게 12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60도 하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이런 거 정리해 보시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지우개가 없나?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어떤 그림인가 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정도를 1이라고 잡을게. 자, 얘가 1.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지나는데 지금 각이 2등분이 될 거거든. 왜냐면, 자,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하나 그려서 여기를 A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잠깐만 살짝 휘었네요. 이렇게 해서 요각이랑 요각이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현재 상황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이 각각의 크기를 여기를 L', 여기를 L 이렇게 잡고 요각을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가 1이래요. OAB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별표 친 넓이가 1이다. 그랬을 때 내가 문제에서 사인 6세타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야. 이거를 삼각함수를 뭘 풀라는 거지?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숨어있는 도형을 찾으시면 이 친구는 얘랑 뭐예요? 평행하죠. 이게 포인트예요. y는 1이라는 친구랑 이 친구랑 뭐에 평행하다고. 그러면 자 이만큼 각이 2세타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세타가 되냐? 2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 최대한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세타였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아, 여기도 뭐가 돼? 세타네.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때? 똑같네. 무슨 얘기야? 여기랑 여기랑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OAB의 넓이가 1이다.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죠. 그죠? 그럼 OAB의 길이가 1인데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잘 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의 넓이는 결국 이걸 x라고 잡을게. 이 x 곱하기 얘가 뭐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인데 이 친구의 넓이가 얼마인 거야?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x는 뭐가 돼요? x는 2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아, 그래서 얘가 뭐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x가 2입니다. 그럼 x가 2면 여기도 뭐예요? 2네요.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인 6세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잘 봐. 사인 6세타야. 그럼 사인 6세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각은 누구밖에 없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은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2세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 이 길이 알거든. 이 길이 얼마야? 2야. 그럼 이쪽 삼각형을 봐. 이렇게 수선을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삼각형을 봐도 되죠. 똑같은 거죠. 합동인 거. 그럼 요 삼각형을 보든 요 삼각형을 보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도 그러면 1이잖아. 요 길이도.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 아, 사인 2세타가 얼마가 되냐? 빗변이 2고 높이가 1인 애가 되네. 그럼 끝났네. 2세타는 현재 그림이 뭐예요? 예각이죠? 둔각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각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결론은 뭐가 돼요? 세타라는 각은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사인 6세타야. 그럼 사인 6세타는 여기다 세배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세배하면 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요거 구하라는 얘기네.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평행선과 관련된 문제들 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자, 4번부터가 이제 뭐냐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인데 이것 좀 메모해 놓을까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니네가 정확히 파악하면 돼. 첫 번째가 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 세 번째가 이동. 결국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 문제는 결국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칭성, 요 대칭성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행이동이죠. 요 관점에서 보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치역의 범위, 즉 y값의 범위, 최대 최소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분석하면 그래프 분석이 다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우리 마치 2차 함수 하면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선대칭 그래프다.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 대칭, 이동, 치역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 fx라는 친구가 사인 n분의 파이 x래. 자, 그럼 주기부터 찾습니다. fx는 뭐예요? 사인 n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요 앞에 곱해진 숫자가 누구에 영향을 준다고 배웠냐면 얘가 주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다라는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bx다. 이렇게 돼 있으면 sin bx의 주기는 어떻게 계산했어?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곱하기 b의 역수 b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도 보세요. 이 친구가 주기거든요. 그럼 얘 주기 변화를 주는 거니까 얘 주기부터 일단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런 그래프 이런 함수가 나왔다. 그럼 일단 주기부터 쓰는 거라고. 그럼 주기가 뭐냐? 얘는 2파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파이분의 n을 하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주기가 2n이구나.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주기가 2n이야. 그 다음에 가볼게요.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잘 봐. fx 플러스 20은 fx를 만족한대. 거기 밑줄. 자, fx 플러스 20은 fx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질문.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요 함수의 주기가 20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린, 이거 나왔어. 이거 함수 주기가 20이다. 맞아? 틀려? fx 플러스 20은 fx다.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20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틀려요? 주기 20 아니에요? 몰라요? 왜? 잘 봐. 만약에 주기가 5라고 해봐. 자, 주기를 5라고 줬어. 그러면 fx가 fx 플러스 5랑 같지? 그지? 이거잖아. 근데 이거랑도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주기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다음 숫자는 뭐야? 10,
5, 10, 15. 그 다음에 f x 플러스 20.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같아 달라? 같잖아. 근데 주기가 20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만약에 요걸 만족하는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이러면 주기가 맞아요. 무슨 말 들어가야 돼? fx 플러스 p가 fx랑 같다는 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p다. 그럼 이게 주기야. 예린아, 뒤에서 들어와. 너무 좋은다. 자, 다시 뭐라고요? fx 플러스 p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값 p가 주기가 된다. 근데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으면 fx 플러스 p가 fx다. 그냥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친구의 주기는 p의 약수 중 하나일 겁니다. p의 약수. 됐나요? 오케이. 요 표현 잘 봐야 돼. 이거 보고, 이것만 보고, 주기가 20이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 2n이 20이네. 정답 10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네. 자, 그럼 가볼게요. 마무리 합시다. 그럼 2n은 이게 주기인데 20의 약수 중 하나가 주기라고. 그럼 20의 약수 중 하나가 주기니까 써봐.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쓸까요? 1, 2, 4, 5. 그 다음에 뭐야? 10, 20. 이렇게 6개라고. 근데 n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n이 자연수죠? 그럼 n이 자연수니까 얘는 뭐가 돼요? 2n이 1이야. 그럼 2n이 1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홀수는. 그럼 홀수 지워. 그럼 끝났네. 2n이 2야. 그럼 n은 뭐야? 1,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을 다 더하니까 문제 정답 얼마예요? 18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별표. 자,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그래도 니네가 좀 친숙할 수 있거든? 많이 해봐서. 근데 이제 문제가 탄젠트예요, 탄젠트. 자, 우리 탄젠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일단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첫 번째, 지 혼자 주기가 얼마야? 파이야. 다른 애들은 전부 다 2파이잖아요.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근데 지 혼자 주기가 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무슨 대칭이냐? 기본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기함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최대, 최소가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해 볼 거고. 네 번째, 자, 탄젠트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정의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탄젠트지. 그런데 얘들아, 점근선이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거든? 됐니?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점근선이라고 해.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되냐? 얘는 정의역, x의 정의역이나 아니면 극한값이 돼요. 딱 극한의 느낌이 나죠. 왜냐면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이제 극한값에 대한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정의역에 대한 제한 조건, 대표적인 함수가 뭐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로그. 로그 x는 x 자리에 뭐가 못 들어가? 0이 못 들어가죠. 음수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근선이 생기죠. y축 점근선이.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제한이 걸리는 친구들, 그런 애들은 세로 점근선을 가져요. 세로 점근선. 그럼 세로 점근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는 점근선. 그 다음에 극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점근선,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냐? x분의 1 이런 애들이죠. x분의 1. 그지? x분의 1. x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이 극한의 개념은 주로 누굴 갖냐면 가로 점근선을 갖는다. 그럼 가로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점근선. 그리고 뭐 사선 점근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선 점근선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건 미적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을 보는 건데, 탄젠트는 그럼 어떤 점근선을 갖냐면 세로 점근선을 가져요. 세로로 되는 점근선. 왜 그러냐? 정의역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가 0이 될 때가 발생하니까. 됐니? 근데 이것도 이걸로 보면 돼. 자, 아까 쌤이 얘기했죠. 아까 뭔 얘기를 했었냐? 결국 x, y, 이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x와 y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라? 단위원의 관점으로 봐라. 됐습니까? 그러면 단위원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서, 자, 그냥 하나 해볼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야?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x좌표가 0이 될 때거든. 그럼 x좌표가 0이 되는 단위원 위의 점은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디? 얘랑 얘. 됐어? 그럼 간격이 어떻게 되냐? 잘 봐. 처음에 시작이 여기잖아, 항상. 삼각함수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하거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잖아. 몇 도야? 90도. 됐니? 그런 다음에 하나, 둘 건너뛰고 여기 생기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예요? 파이만큼이 생겨요. 그 다음에도 파이만큼이 생겨요. 그 다음에도 파이만큼이 생겨요. 즉 무슨 얘기야?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지점에서 처음으로 점근선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파이마다씩 점근선이 생긴다 이거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단위원 위에서의 x좌표가 0인 점이 딱 두 군데가 생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자, 기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요. 자, 이거를 2분의 파이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은 이렇게 쓸게요. 쌤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써볼까? 여기도, 자,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주기만 더 그려볼게.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얘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려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니? 라고 하면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잘 봐.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도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0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똑같이 2분의 파이가 더해지는 건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파이고 얘는 0이고 얘는 파이고 얘는 2파이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돼?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자, 그리고 하나 더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정확히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그지? 그러면 탄젠트 b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배운 거 x 앞에 개수 요 친구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주기를 몇 분의 몇 배? b분의 1배 하는 친구죠? 얘는 주기를 b분의 1배 하는 친구라고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자, 이 그래프 보면 돼.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한 주기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게 기본 탄젠트 함수 그래프니까 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인 거야? 파이인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주기를 b분의 1배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이 몇 분의 몇인 거야? b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주기가 b분의 1배 되는 것처럼 당연히 점근선도 바뀌는데 그 점근선도 어떻게 바뀌냐? 똑같이 x는 b분의 1을 곱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괜찮죠? 여기다가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 기본 점근선에다가 b분의 1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마지막. 탄젠트가 갖고 있는 대칭성.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요 점 있잖아. 요 점. 요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의 이름을 점근선의 x절편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점근선의 x절편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도 점근선의 x절편이지? 자, 쌤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다고 해봐. 요 점을 지나면서 선을 하나 그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점 보세요. 여기 교점 하나 생겼죠? 요거 A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 교점 하나 생겼죠? 요거 B라고 잡을게요. 됐니? 그럼 잘 봐. 여기서 수선을 탁 내려.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생기거든? 요거랑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 생기거든? 이거 두 개가 뭐 할까? 서로 합동이에요. 즉, 이 점은 A, B의 무슨 점이 돼요? 중점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도 생기죠?
자,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몇 칸 건너갔어? 한 칸, 두 칸 건너갔을 때 생긴 여기 C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는 이제 그래프는 없는데 여기도 연장하면은 또 하나 그래프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를 생기는 걸 D라고 할게. 그럼 C와 D도 뭐야? 똑같이 이 별표의 대칭이라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쌤이 별표 치는 점들이 다 대칭의 중심이에요. 어디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자, 지금 연두색 네모친 얘네들이 뭐야? 점근선의 x절편이야. 알겠어? 연두색 네모친 게 점근선의 x절편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자, 별표 친 거. 별표 친 거는 누구의 절편이야? 탄젠트의 x절편이야. 즉, 얘는 기본 대칭성이 점대칭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점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죠. 그 점대칭의 중심이 두 군데가 생기는데 하나가 뭐냐? 탄젠트의 x절편. 즉, 그래프의 x절편도 대칭의 중심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점근선의 x절편도 대칭의 중심이에요. 요거 엄청 많이 써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탄젠트 문제였어요.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5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탄젠트를 열심히 정리를 해봤고 5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y는 이거 정리하면 그냥 일단 식으로 써볼까? x 플러스 ny 마이너스 n이 0이다 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4분의 파이 x라는 탄젠트 그래프가 있대. 됐니? 자, 그럼 이거 확인을 좀 해볼 건데 항상 뭐부터 보시냐면 일단 첫 번째 주기를 보세요. 그냥 쓰는 거야, 주기는.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써. 그럼 2파이 하시고 뭐가 돼요? 파이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죠. 됐니? 그럼 이거 얼마 나와? 8 나와요. 8. 이게 주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뭐 점근선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잠깐만. 8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파이죠. 4죠. 네. 탄젠트니까 4. 쏘리. 자, 4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죠. 여기 원점 잡고 이제 점근선들을 같이 좀 그려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근데 자, 여기를 원점 잡을게. 그러면 주기가 4지. 점근선 빨리 구하는 거. 자, 고개 들고. 주기가 4죠. 점근선 빨리 구하는 방법은 뭐냐? 주기의 절반이 점근선이에요. 첫 번째 점근선.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뭐라고? 주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기의 절반이 뭐야? 첫 번째 점근선이라고. 0에서 출발할 때. 그럼 얘 얼마예요? 2예요. 2가 점근선 시작이라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6. 그 다음 뭐겠어? 1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점근선을 그려.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문제에서는 뭐 해라? 1사분면에서 저 직선을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저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3개. 됐니? 그럼 1사분면과 3개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3개랑 만나야지. 자, 근데 지금
얘가 움직이잖아. 변수잖아. 그러면 직선이 특히 기울기죠. 이 친구 기울기가 미지수거든. 요거 그냥 계산해 보면 y는 넘기고 넘긴 다음에 n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잘 봐. 기울기가 미지수일 땐 항상 뭐부터 구하는 거냐면 정점부터 구하는 거야. 정점부터 구해라. 근데 그 정점이라는 게 뭐야?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알겠어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정점이라고. 그럼 얘는 정점이 뭐냐? 이 자리에 0이 들어갔을 때가 정점인 거예요. 기울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즉 0,1이 정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y축 잡고요. 0,1이니까 여기를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랑 몇 개에서 만나야 돼? 3개. 됐니? 얘랑 3개. 그럼 잘 봐. 1사분면에서 3개랑 만나려면 자 여기까지 내가 그릴게. 여기 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잘 보세요. 얘가 여기를 반드시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직선이 지금 그리고 n이 자연수니까 이거 음수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우하향할 거거든? 근데 3개랑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 얘랑 한 번, 여기랑 한 번, 여기랑 한 번 만나고 여기랑은 만나면 안 되죠. 됐어요? 그래야 3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점을 지날 때까지가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점보다는 어때야 되는구나? 커야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첫 번째 여기 1번 여기 2번 잡으면 1번이 기울기 찾는 거니까 1번이 점이 8,0야. 그리고 정점이 0,1이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하면 8 빼기 0에서 0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근데 기울기가 뭐였어? 마이너스 n분의 1이었지? 즉 1번 경우는 뭐예요? n이 8일 때예요. 됐나요? n이 8일 때. 그러면 n이 8일 때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죠. 기울기가. 됐니? 요거보단 어때야 돼? 조금 더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커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얘는 12,0와 0,1이야.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뭐야?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얘는요. n이 뭐일 때요? 12일 때요. 됐어요? 그때보다는 작아야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 뭐가 돼요? n이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면 여기 지나는 것까지는 괜찮거든. 왜? 여기 지나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요. 축에서 만나는 거죠. 따라서 정답 9, 10, 11, 12 이렇게 다 더해주면 답인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6번을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도 별표.
6번까지 할게요. 6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예습과제는 4강 풀어오시면 됩니다. 4강. 알겠죠? 네. 삼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잘 봐. 얘는 그래프를 줬잖아. 그래프를 주고 절대값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주기를 찾아야 돼요. 주기부터 찾을게요. 주기. 왜냐면 주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절대값 함수여도 거기 보시면 주기를 빠르게 찾을 건데 주기가 어떻게 찾냐? 거기 6분의 파이 찾아봐. 보여? 됐니?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라는 친구가 지금 있죠. 거기 4라는 친구 y는 4.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아예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절대값 함수가요.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을 이 정도 잡을게. 여기를 2 여기를 4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내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잡아서 이렇게 끊어보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삐뚤어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릴게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좀 크게 가죠. 좀 크게 가서 이렇게 가는 요런 느낌.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여기가 2까지 올라가야 되죠. 잠깐만. 요렇게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6분의 7파이 그리고 여기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 됐니? 지금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봅시다.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얼마냐?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선이 가 있지? 이게 4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만나네? 그럼 잘 봐. 얘가 6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가 한 주기예요. 즉, 이 절대값 함수의 한 주기가 여기죠. 어차피 끊어지는 부분 보면 되니까 이렇게가 한 주기라. 그럼 나는 여기 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됐어? 그럼 여기 좌표를 찾을 건데 지금 6분의 파이가 4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6분의 파이가 4라고 되어 있거든. 됐죠?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6분의 7파이거든요. 여기가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그럼 여기를 모르잖아. 알파라고 놔봐. 그냥 알파. 이제 주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놔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그래프가 뭐라는 걸 아냐면 대칭성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삼각함수 그래프는 주기, 대칭, 그 다음에 이동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건데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 사이의 거리를 알면 주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는 건데 자 그래프가 누가 봐도 요 파란 선에 대해서 서로 무슨 관계예요? 정확히 대칭인 관계가 아니겠어? 라는 거라고. 그럼 잘 봐. 이거 아니야?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어때? 같은 건데 이 부분 잘 봐.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건데 여기도 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파란색 덧칠한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주기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어때? 같다는 거죠. 그러면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얼마예요?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얼마야? 파이죠. 그지? 그 파이를 몇 등분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3등분. 그럼 3분의 2 파이네? 요 하나가 3분의 파이네? 됐어? 그러면 6분의 7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 그럼 6분의 2파이를 뺀 거니까 알파 나오네. 알파 얼마야?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주기는 3분의 파이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 찾았습니다. 주기 얼마예요? 3분의 2파이요. 이게 주기. 그러면 B 찾을게요. B. 자, 근데 이건 있어. 요거는 참고. fx가 사인인데 fx의 주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의 주기는 정확히 절반입니다. 자, sin x 주기 얼마야? 2파이. 그럼 절대값 sin x는 주기 얼마야? 2분의 파이.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3분의 2파이는 누구의 주기인 거야? 절대값 함수의 주기라고. 알겠어? 즉, 얘는 절대값 fx의 주기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 fx죠? fx의 주기는 누구겠어? fx의 주기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됐죠? 그럼 결론. B는 누구예요? 라는 거죠. B는 누구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2파이 이걸 하자. 자, 2파이 원래 함수에다가 곱하기 B분의 1을 했죠? 그게 얼마예요? 3분의 4파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파이 날리고 요거 약분하면 2 되네. 그럼 B분의 1이 3분의 2니까 B는 일단 확정이네요. 얼마예요? 2분의 3. 요게 B. 됐지? 자, B가 3분의 2다. 2분의 3이다. 잠깐만. 잠시만. 이거 쌤이 요거 실수했다. 요거 얘는 주기가 이거네요. 이거 주기네요. 쏘리. 얘 주기가 절반이 아니라 원래 함수 미안해. 원래 함수 주기가 3분의 2파이네요. 원래 함수 주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원래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접힌 거거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함수 주기가 맞네요. 그래서 약간만 수정할게. 이거 fx의 주기가 3분의 2파이고요. 얘가 3분의 2파이. 이게 3분의 2파이고
그래서 B가 여기가 3분의 2가 되니까 B가 3이에요. 3. 네, 이것만 수정할게요.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 거죠. 그래서 B가 3입니다. 여기까지 찾았죠. 자, 원래 함수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그러면 얘가 지금 3이야. B라는 애가 3으로 고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이제 A, B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A, B, C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 볼게요. fx라는 친구 있죠? 이 fx라는 친구가 지금 A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sin 2x, 3x죠? sin 3x가 되고 플러스 C가 돼요. 됐니? 근데 절대값 F0이잖아. 그럼 봐봐. 절대값 F0 얘부터 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절대값 F0은 C거든요. 근데 그 C가 뭐예요? 1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C라는 친구가 이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절대값이 씌워져야지. 절대값 C가 1인 거네. fx가 요거니까. 그럼 절대값 C가 1이니까 결국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나가 뭐야? C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fx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친구는 a 곱하기 sin 3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조건 뭐예요? f 6분의 7파이가 2랍니다. 됐니? 그럼 f 6분의 7파이가 2네. 됐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fx가 지금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인 즉슨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그래프가요. 여기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0일 때 이 값이 1이거든. 근데 원래 함수는 뭐예요? 원래 함수는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때는 요거는 좀 작게 그릴게요. 요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왜냐면 원함수를 그릴 건데 지금 원함수를 그릴 때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시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 정도 내려와서 여기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게 여기가 2, 3, 4, 4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됐니?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신다. 이게 원래 그래프. 됐어? 요게 6분의 파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여기서 통과를 해서 가요. 그럼 통과를 해서 가는데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2까지 가는 거죠. 2까지.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가는 게 요 정도까지 요렇게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2 되고 다시 내려오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라고.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면 요게 두 번째 경우는 C가 1이야. 그럼 C가 1이면 0을 대입했을 때 원래 함수가 1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서로 반대. 됐니? 그러면 이제 요 경우에서는 fx가 이 주황색 그래프처럼 a sin 3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하면 여기다가 그럼 이제 뭘 대입해? 이 자리에 6분의 7파이를 대입하는 거야. F6분의 7파이. 그럼 F6분의 7파이는 어디냐? 여기서 갔을 때 요 친구였죠? 요 값이었으니까 함수 값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됐나요? 제가 마이너스 2.
그럼 저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됐니? 아 마이너스 2가 아니겠군요. 이 경우면 하얀색이죠. 미안해 착각했어. 2가 되는 거죠. sorry.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대입한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약분 치시면 2분의 7파이거든. 그럼 사인 2분의 7파이는 결국 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 뭐가 돼요? 0이에요. 0. 아 미안해요. 1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결국은 절대값 A가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3이라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긴다고. 즉 결론이 뭐냐?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내가 계산하면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가 3이면 B는 뭐가 돼? 부호반대. 아 B는 네. 됐어? 여기서는 이제 B라는 친구가 3. 근데 마이너스 3, 3. 요게 되거든? 요거 귀찮네. 요런 식으로 해서 수성을 찾는 건데 요거 시간이 다 돼서 쌤이 요거부터 마무리하는 거부터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일단 요렇게 끌고 나간다는 건데 이게 절대값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귀찮고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자, 정리하시고요. 요번 주는 복습 과제는 따로 없고요. 복습 과제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거고 교재 수능 특강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풀어보시고 예습까지 해오시고 알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됐니? 그리고 밀린 숙제들 다 하세요. 밀린 숙제 앞에 이제 입력하는 거 이런 거까지 지난주 트윈워크북 돼 있는 거 됐죠? 오케이?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